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야구의 판을 바꾸고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시장을 보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한때는 무조건 길게, 최대한 오래 묶는 계약이 최고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10년, 12년,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길이는 짧게, 금액은 크게, 그리고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을 손에 쥐는 것. 선수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최근 연이어 발표된 초특급 선수들의 계약은 이 흐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장기 초대형 계약을 예상했던 선수들이 오히려 짧은 기간의 계약을 택했습니다. 대신 연평균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치, 옵트아웃을 거의 매년 넣었습니다. 팀의 오래 묶여 위험을 감수하느니 언제든 시장으로 다시 나가 더 큰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한 선수의 이야기를 해보죠. 이 선수는 이번 자유계약 시장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최대어였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입을 모아 10년이 넘는 초대형 계약을 예상했고, 총액은 4억 달러를 훌쩍 넘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어떤 곳은 12년, 어떤 곳은 11년, 또 다른 곳은 1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합리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선수는 단 4년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연평균 금액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계약 2년 차 이후부터는 언제든 자유계약을 다시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해 2년만 뛰고도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성적이 예상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 그 순간 그는 또 한 번 기록적인 계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팀이 떠안고, 선택권은 선수가 쥔 계약이었습니다. 또 다른 스타 선수도 비슷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선수 역시 장기 계약이 유력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7년, 8년 계약은 기본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총액 역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3년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년 옵트아웃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상 1년 단위 계약과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바로 나가고, 상황이 나쁘면 남는, 철저하게 선수 중심의 계약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메이저리그에서만 끝날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흐름이 언젠가는 KBO 리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KBO 리그에는 공식적인 옵트아웃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계약 자격을 얻고 나면, 다시 그 자격을 얻기까지는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도 자체가 선수의 이동을 최대한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제도라는 것은 언제나 우회로를 만들기 마련이죠. 실제로 상호 합의에 의한 방출이라는 방식으로 옵트아웃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 불펜 투수의 선택입니다. 그는 두산과 2+2년 계약을 맺었고, 처음에는 단순한 옵션 계약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그는 과감하게 옵트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더 좋은 계약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은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를 찾는 팀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KBO 규정상, 상호 합의로 방출된 선수는 원소속팀과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다리마저 끊어진 상태에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메이저리그식 선택이 KBO 리그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은 절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수의 급이 다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초대어, 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면 구단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자격을 얻는 선수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급 투수,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팀의 상징 같은 선수들이 대거 시장에 나옵니다. 만약 이 선수들을 두고 영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면, 구단들은 점점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년만 뛰고 나갈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알면서도, 일단 잡고 보자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팬들의 기대, 팀 전력, 흥행까지 고려하면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계약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단기 고액 계약, 사실상 옵트아웃과 다름없는 조항, 선수에게 유리한 구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약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구판의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구단이 선수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상위 선수들부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관리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며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 전략은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부상이 찾아오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선택지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방식은 진짜 자신이 있는 선수들만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변화는 더 무섭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하나둘 이런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언젠가 규칙을 흔듭니다. KBO 리그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몇 년 안에 KBO 최초의 파격 단기 고액 계약이라는 제목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담겨 있을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파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구는 단순히 공을 던지고 치는 경기만이 아닙니다. 계약서 한 줄, 조항 하나가 선수의 인생과 리그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약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KBO에서 이 판을 흔들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